60세부터 근육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5%씩 줄어들고 40대부터는 근력 자체가 매년 3%씩 떨어집니다. 지금 이 속도가 유지되면 60대가 됐을 때 몸이 어떤 상태일지 계산해 보셨나요?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몸의 기능 자체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노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되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 어떤 식품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매일 어떻게 먹어야 근육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근육이 사라지는지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근육은 항상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만드는 속도가 분해 속도를 앞서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근육 합성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을 동화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65세 이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동화 저항성이 생기면 똑같이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에 비해 근육 합성 반응이 뚜렷하게 낮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식사 한 끼에 체중 1kg당 0.4g, 즉 70kg 기준으로 한 끼에 단백질 28g에서 30g을 먹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게 권장되는 하루 단백질량은 일반 성인보다 높습니다.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의 최신 권고안은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노인에게 체중 1kg당 하루 1.6g에서 2g을 권고합니다. 70kg이면 하루 112g에 140g인데 이걸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최소 35g에서 47g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해집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데 mTOR라는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시작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류신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근육 합성 효과를 내려면 더 많은 류신이 필요합니다. 2025년 7월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하루 5.5g 이상의 류신을 섭취할 때 근감소증 개선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항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닭가슴살이 근육 유지에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당 단백질이 32g인데 이 안에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셀레늄도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를 자유 라디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조리하기 쉽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단백질 전략의 기본 기둥이 됩니다. 달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걀 흰자 한 컵에 단백질이 약 26g이고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달걀 전체에는 추가 영양소가 더 들어있지만 류신 함량 기준으로는 달걀 흰자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먹기 쉽다는 것도 장점인데 식사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근육 합성이 꾸준히 일어나거든요. 그릭 요거트는 노인에게 특히 유용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227g, 한 컵에 단백질이 약 23g 들어있고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옵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최근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근육 감소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흡수와 장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단, 가양 제품에는 설탕이 20g에서 30g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무가당으로 골라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불필요한 설탕 섭취는 염증을 키울 수 있거든요. 코티지 치즈는 자기 전에 먹는 단백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 컵의 단백질이 약 14g인데 이 안에 카제인이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카제인은 소화 속도가 느려서 위장에서 젤처럼 굳으면서 아미노산을 최대 7시간에 걸쳐 서서히 공급합니다. 201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자기 전 카제인 40g을 섭취하면 야간 근육 단백질 합성이 22%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 이 효과가 반복 확인됐습니다. 노인에게는 특히 이 야간 단백질이 중요하거든요. 근육은 새벽 3시에 깨서 식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는 동안에도 회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동안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아미노산이 고갈되면서 근육 분해가 일어납니다. 코티지 치즈 반 컵이 이 야간 공복 상태에서의 근육 분해를 막아주는 겁니다. 과학이지 유행이 아닙니다. 생선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황달랑어 85g에 단백질이 약 25g이고 셀레늄과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넙치는
85g에 단백질 23g에 지방이 2g으로 지방이 적으면서 단백질 밀도가 높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잡은 태평양 넙치를 선택하면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만성 염증이 근감소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다마메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한 컵에 단백질 18g에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로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렌틸콩은 한 컵에 단백질 18g이고 철분, 엽산, 마그네슘, 칼륨까지 함께 옵니다. 두부는 4분의 1모에 단백질 12.8g이고 마그네슘과 철분이 들어있는데 소스와 열을 더하면 어떤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쓸모가 많은 식품이고 템페와 함께 쓰면 더 다양한 식사가 됩니다. 돼지고기도 단백질 전략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돼지갈비 한 조각에 단백질이 무려 39g이고 아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면역 반응, 야간 시력, 아연 결핍이 면역력 저하와 근육 약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양만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단백질을 하루 3끼에 고르게 분산해서 먹는 겁니다.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흡수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 근육 합성 신호가 한번 켜졌다 꺼지는 방식이 됩니다. 반면 3끼에 나눠서 각 끼니에 30g에서 40g을 먹으면 근육 합성 신호가 하루 3번 켜지는 구조가 됩니다. 운동과 단백질의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항 운동을 하면 근육 합성 신호가 켜지고 이때 단백질을 먹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만으로는 동화 저항성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저항 운동이 근육에게 단백질을 쓸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2025년 연구에서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과 저항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근육량 개선 효과가 단백질만 먹을 때보다 훨씬 뚜렷했습니다. 운동이 단백질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단백질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는 순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감소증은 예방이 가능하지만 회복은 어렵습니다. 30대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 예금을 쌓는 겁니다. 40대에 충분히 먹으면 감소 속도를 늦추는 거고 60대에 시작해도 현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지금이 가장 이른 시작점이고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퍽퍽한 닭가슴살을 먹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닭가슴살, 달걀, 그릭 요거트, 생선, 에다마메, 코티지 치즈, 렌틸콩, 돼지갈비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먹어야 서로 다른 아미노산 구성과 미네랄이 채워집니다. 몸은 단백질 공급원의 종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미노산과 류신이 충분한지를 보거든요. 근육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30대부터 조용히 아무런 신호 없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확실히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루 한 끼에 닭가슴살 100g, 자기 전에 코티지 치즈 반컵, 이 두 가지가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8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 유병률이 11%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이 범위가 넓은 이유가 있는데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왔느냐, 운동을 꾸준히 해왔느냐에 따라 같은 나이에서도 근육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80세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과 여전히 산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2025년 NIH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71세 이상 여성의 50%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연령대 남성도 30%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이게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고 근육이 줄면 다시 활동량이 줄면서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습니다. 귀리는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시작하는데 좋은 기반이 됩니다. 건조 귀리 100g의 단백질이 약 17g인데 일반적인 오트밀 한 그릇에 들어가는 양은 40g에서 60g 정도이므로 실제로 먹게 되는 단백질은 7g에서 10g 수준입니다.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 호박씨를 올리면 한 그릇으로 25g에서 30g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키노아는 흔히 단백질 식품처럼 이야기되지만 조리된 키노아 100g당 단백질이 약 5g으로 닭가슴살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키노아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이고 식이섬유,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군, 칼륨, 철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주 공급원보다는 함께 쓰면 시너지가 나는 식품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호박씨는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컵에 단백질이 약 12g이고 아연이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몬드는 28g에 단백질 6g이고 식이섬유, 비타민 E, 망간,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노트북 앞이나 TV를 보면서 먹다 보면 어느새 칼로리가 쌓이기 쉽지만 적당량을 의식해서 먹으면 끼니 사이 단백질 공백을 채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아연 결핍은 근육과 면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돼지갈비처럼 아연이 풍부한 식품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 상처 회복, 야간 시력에 필요한 아연도 함께 제공합니다. 아연 결핍이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 약화가 동반될 수 있는데 나이 들수록 아연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흔한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집니다. 2025년 메타 분석에서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에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할 때 근감소증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생선, 특히 황다랑어와 넙치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단백질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뼈 건강과 근육 기능이 동시에 관리되는 셈이라서 이 점도 나이가 들면 더 중요해집니다. 렌틸콩의 장점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예산에 부담이 될 때 렌틸콩은 저렴하게 단백질, 식이섬유, 철분을 함께 공급합니다. 조리도 간단해서 물에 삶기만 하면 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주어진 역할을 정확히 해내는 식품입니다. 검은콩도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운 게 장점입니다. 단백질 섭취에서 나이와 함께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식욕과 씹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상태가 나빠지거나 식욕이 줄면서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부드러운 식품이 유용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릭 요거트, 코티지 치즈, 두부, 삶은 달걀, 렌틸콩 수프, 이것들은 씹기 쉬우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씹기 어려워지는 노년기에 이 식품들이 단백질 섭취를 지속하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몸은 단백질이 어느 식품에서 왔는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류신이 얼마나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돌아가면서 먹는 전략이 하나의 식품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닭가슴살만 매일 먹는 건 훈육이 아니라 영양소 다양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감소증은 조용한 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병뚜껑을 열기 어려워지는 순간에야 그 결과를 실감하게 됩니다. 40대에 느끼는 체력 저하, 50대에 찾아오는 근육 감소의 가속화, 60대에 겪는 낙상 위험 증가, 이 모든 것이 30대부터 축적된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식사마다 단백질 기둥식품을 하나씩 넣는 겁니다. 아침에 달걀 2개와 그릭 요거트, 점심에 닭가슴살이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렌틸콩이나 두부나 돼지고기 한 조각, 자기 전에 코티지 치즈 반 컵. 이 패턴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면 근육 합성 신호가 매일 규칙적으로 켜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으로, 지방은 지방 조직으로 저장되지만 단백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끼니에 꾸준히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연 결핍은 면역력 저하, 야간 시력 문제, 상처 회복 지연과 함께 근육 기능 약화로도 이어집니다. 돼지갈비 한 조각이 단백질 39g과 함께 아연을 공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연은 근육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미네랄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무너지면 근육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근감소증을 막는데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근육 회복과 합성을 자극합니다. 코티지 치즈를 자기 전에 먹는 전략이 수면 중 아미노산 공급과 맞물려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서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먹는 조합이 근감소증 예방의 두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반대로 근육을 유지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게 유지되고 체중 관리도 더 쉬워집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힘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에다마메가 완전 단백질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합니다. 에다마메는 이 9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퀴노아와 함께 식물성 식품 중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는 분들에게 에다마메는 필수입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를 3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달걀 2개와 그릭 요거트 1컵이면 단백질이 35g 정도 됩니다. 점심에 닭가슴살 150g이면 48g, 저녁에 생선 85g과 렌틸콩 반컵이면 약 32g이 됩니다. 하루 합계 115g, 체중 70kg 기준 최소 목표에 근접합니다. 자기 전에 코티지 치즈 반컵 14g을 더하면 목표를 넘깁니다. 보충제 없이 실제 식품만으로 가능한 목표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이 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외식을 해야 하거나 바빠서 제대로 식사를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단백질 파우더가 공백을 메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우더는 음식이 줄 수 있는 것들, 식이섬유, 미네랄, 씹는 포만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소 식사에서 단백질 기반을 잡아놓은 다음에 가끔 보충하는 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전쟁은 이미 시작됐지만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100g,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1컵, 코티지 치즈 반컵, 이것들이 전략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특별한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다양하게 3끼에 나눠서 먹는 것, 그게 30대부 시작된 근육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식사 구성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단백질을 12g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닭가슴살 1조각을 더하면 32g이 더해집니다. 하루에 단 2가지 변화만으로 목표에 44g 더 가까워집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면, 병뚜껑을 열기 어려워졌다면,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이것들이 근육이 줄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밥상이 숫자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원하는 건 규칙적인 공급입니다. 닭가슴살을 매일 먹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달걀과 렌틸콩, 내일은 생선과 그릭 요거트, 모레는 돼지고기와 에다마메. 다양성이 영양소 다양성을 만들고 영양소 다양성이 몸을 지킵니다. 취침 전 코티지 치즈 반컵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는 동안 7시간에서 8시간이 공복 상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카제인이 최대 7시간에 걸쳐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동안 근육 분해를 억제합니다. 노년층에게 이 야간 단백질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근감소증을 막는 것은 단순히 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혼자 걷고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이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결국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은 단백질이 어떤 브랜드나 라벨을 달고 왔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류신이 충분한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지, 매 끼니에 꾸준히 공급되는지를 봅니다. 근육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특별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에 단백질 기둥식품 하나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그 순간이 근육 전쟁의 전장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단백질을 먹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단백질을 먹으면서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닭가슴살을 먹어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합성 효과가 제한됩니다. 단백질이 근육에게 재료를 주는 것이라면 저항 운동은 그 재료를 써서 새로운 근육을 만들라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닭가슴살 100g으로 시작하고 취침 전 코티지 치즈 반컵으로 이어가고 달걀 2개로 아침을 열고 렌틸콩이나 에다마메로 점심을 다양하게 하면 됩니다. 단백질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밥상을 어떻게 차리느냐가 10년, 20년 뒤의 몸을 결정합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릭 요거트를 냉장고에 항상 넣어두고 달걀을 매주 사두고 닭가슴살 몇 조각을 미리 구워서 보관하는 것, 이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쁜 날에도 단백질 목표를 놓칠 일이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 어느 시점에 시작하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실제로는 가장 이른 시작점입니다. 근육 전쟁 오늘 밥상에서 시작합니다.